지구촌이 연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1,000개 이상의 빙하로 되어 있는 알래스카 빙원의 녹는 속도가 1980년대보다 약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케이스만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며 치사율이 최고 5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구촌이 연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000개 이상의 빙하로 되어 있는 알래스카 빙원의 녹는 속도가 1980년대보다 약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이후 15년 동안 빙하 64개가 완전히 사라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과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영국 뉴캐슬대와 매사추세츠대 공동 연구팀은 3,885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알래스카 빙원을 18세기 데이터와 함께 1948년부터 추적해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 빙원 크기가 1850년께부터 작아지기 시작해 약 10년 전부터 녹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가 1980년대보다 4.6배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의 경우 1948년부터 2005년까지 4개의 빙하만이 녹았지만 2005년과 2019년 사이에는 64개가 없어졌다고 논문은 밝혔습니다. 이 중 앤틀러라고 하는 큰 빙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방 기상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알래스카 기온은 평균 섭씨 1.5도 올라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약 4배 더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고 논문은 전했습니다. 논문 저자는 얼음이 물로 흘러드는 속도가 매초 약 5만 갤런에 이를 정도로 빙원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지역과 여름에 눈이 녹는 지역의 경계를 의미하는 스노우 라인이 이 지역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눈으로 덮여있던 지역이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노우 라인이 전체 빙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주노 빙원의 경우 티핑 포인트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목을 졸려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주 빅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하와이 에이커스 지역 자택에서 71세 한인 김용차 씨가 강도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 하와이 뉴스 나우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순찰대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4분께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신고를 받고 이 지역 마운틴뷰 우이니 아나 로드에 있는 김 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집안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즉시 인근 힐로 베니오프 메디컬 센터로 이송했지만 김 씨는 6시 54분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발견됐을 당시 폭행이 의심되는 흔적과 집안의 물건이 도난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 김 씨의 사인은 목졸림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2급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의 일부 재개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제10 순회항소법원은 세이브 플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획의 일부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캔자스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한 2건의 소송에서 세이브 플랜 일부의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캔자스가 주도하는 11개의 주가, 4월에는
미주리가 주도하는 7개의 주가 세이브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 플랜의 2가지 부분에 시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우선 캔자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액을 재량소득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어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20에서 25년 상환해야 대출 탕감이 가능했던 것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10년 이상 상환하면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등 추가적인 학자금 부채 탕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낮아진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된 청구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번 달부터 해당 금액만큼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항소법원 판결은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금지한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 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이민 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세부 내용과 지침이 8월이나 9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신청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이를 악용하려는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불법 미립국자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입니다.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하며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임시체류 허가서 PIP를 제공해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체류 허가서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 3년 이내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행정명령에는 새로운 다카 정책도 담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행정명령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경우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한인들의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인데요. 현재 조사 중인 케이스만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 보호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 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 도용 범죄입니다. 납세자 보호국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 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 보고를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도용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하면 IRS는 두 번째 세금 환급은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사 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 납세자 보호국의 지적입니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분 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신분 도용 케이스는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IRS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분 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도로 위 차량이 줄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등 위험 행동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에서 1,10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차량 탑승자가 8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 303명, 자전거 운전자 5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꼽혔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64%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거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긴 운전자 관련 사망자 수는 45% 증가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60명의 보행자가 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기간 61명의 보행자 사망자가 발생한 2016년 이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며 치사율이 최고 5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에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1억 7,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젖소에서 검출되면서 최근 인체의 감염 사례가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젖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현재 12개 주에서 발견됐고 젖소와 접촉한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ON1이지만 최근에는 이와 다른 HON2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한 남성이 HO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 남성은 여러 요인으로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며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코로나19와 비교해 상당하다며 아마도 25%에서 50% 사이의 사망률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출시를 가능하게 한 것과 같은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이용해 이미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해 초기 단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지원하는 자금은 초기 연구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내년에 후기 단계의 임상시험을 포함해 백신을 계속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욕시에서 매장 2곳을 철수했던 가구업체 아이키아가 이번엔 명품 매장이 즐비한 맨해튼 5번가에 진출합니다. 아이키아 매장을 운영하는 잉카그룹의 투자부문 계열사인 잉카인베스트먼츠는 어제 엑스텔 디벨롭먼트가 맨해튼 5번가에 건설 중인 빌딩의 지분 3분의 1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지분 매입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3억에서 5억 달러 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잉카인베스트먼트는 해당 부동산의 우선 지분 파트너이자 건물 내 7,430제곱미터 규모의 소매 공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 공간에 일종의 고객 미팅 장소라 할 수 있는 아이키아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이키아 측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아직 유동적이라면서도 한 가지 옵션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운반할 수 있는 전통적 매장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5번가 매장의 규모는 2008년 브루클린 레드훅에 마련된 6.5에이커 규모의 매장보다 훨씬 작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키아는 도심 내에 배달이 가능한 품목 위주로 판매하는 컴팩트한 매장 실험에 나선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키아는 미국에서 매출 성장에 대응해 2026년까지 17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데 21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키아가 뉴욕시에 매장을 오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퀸즈에도 매장을 열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예상보다 적은 고객 등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브루클린에만 매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14일부터 우표 가격을 인상합니다. 일종 우편물은 현행 68센트에서 73센트로, 미국 내 엽서 배송료는 현행 53센트에서 56센트로 인상되며 국제 엽서 배송료는 현행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65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USPS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일종 우편물 우표 가격을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올린 바 있습니다. USPS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USPS의 Delivering for America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가 최초로 한인 여성 목회자를 정석이로 선출했습니다. 정석이는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사실상 교단 내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일 총회 인준을 받은 오지연 목사는 MIT에서 생물학과 독일어를 전공한 뒤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조지아 해밀턴 장로교회, 애틀란타 그레디 메모리얼 병원 등에서 사역했습니다. 오 목사는 인준 후 우리 교단이 지역 사회에서 교회 중심적이 아닌 주변 이웃과 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구급차 출동 시간이 팬데믹 이후 가장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메모리얼 데이 주간 구급차 출동 시간은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의료 비상 상황의 경우 12.81분,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는 평균 28.31분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뉴욕시 EMS 운영 책임자는 구급 출동 시간 지연에 대한 원인으로 먼저 교통체증을 꼽았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록적인 통화량입니다. 지난해 EMS 서비스 관련 통화는 160만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응급실 수 감소와 응급의료 인력 감소 등도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권센터는 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 뉴욕시 노인국과 함께 한국인의 이야기, 나의 미국 이민 이야기 자서전 쓰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뉴욕에서의 이민생활 도전과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심리적 치유와 내면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자서전 쓰기 워크숍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높은 습도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